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씨를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에 맞서는 총선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김종인 씨,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당시 민정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 공개념 해서 기업에 쓰지 않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한때 지지도 좀 받았습니다. 김종인 씨는 구 여권에서 비례대표를 민정당 때 2번, 민자당 때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야권으로 가서 작은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분당된 민주당에서 또 비례대표를 1번 했습니다. 비례대표만 4선을 했고요. 본인의 어쨌든 토지 공개념,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좀 이 칼라로 해서 상당히 정치권에 자신의 이 색깔을 갖다가 가지고 이 멘토라든지 책사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복지 확충 이런 칼라로 시종일관 박 대통령과 비거덕거리면서도 어쨌든 대선을 마칠 때까지 비대위원으로 기여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새누리당에서 벗어나 있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선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요. 한국적 정치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딱히 이분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다 그러니까요. 윤여준 씨를 보시고 다 보십시오. 한국에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당이 움직여서 몇 개가 지나간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정치적인 깨만 가지고 책사라고 이당 저당 넘나드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경제민주화나 이런 칼라라도 가지고 컨텐츠 갖고 하는 것은 좀 낫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다시 또 이 구여권에서 야권으로 갔다가 안철수 멘토를 했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비대위원을 했다가 이제 또 문재인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또 윤여준 씨는 보면 구여권에서 안철수에다가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다가 다시 안철수로 가서 창당준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여준과 김종인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여야를 넘나드는 한 바퀴 다 돌았죠. 이제 갈 데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참 한국 정치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동성입니다. 자, 새누리당은 야당을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새누리당의 책사나 아이디어를 가진 컨텐츠맨으로 쓴다거나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울 만한 역동성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더민주에서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에 보면 안철수 당하고 더민주당은 23%, 21% 되고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4%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더민주는요, 문재인은 별로 초조할 게 없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 다 나갔지요. 당 지지율은 원래 탈당하기 전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한다고 하기 전에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 초반대였잖아요. 새누리당은 40% 초반대였고요. 그래서 20% 차이 났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8% 정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철수 당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무당파 중도층의 지지율이 나는 무당파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7, 8쯤 됐는데 20%쯤 됐는데 지금 12%, 10% 이래 뚝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가 안철수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지지율 21%는 새누리당에서 오는 한 8%하고 무당파에서 오는 한 13% 이게 합쳐진 겁니다. 지금 이 더민주에서 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에 보면 19%에서 나란히 붙었습니다. 문재인 1등, 안철수 2등, 김무성 3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가 갈라져 갖고 야당이 두 개가 됐는데, 그러면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가 있고 여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에 가야 되는데 문재인 안철수가 1, 2등이고 김무성이 3등이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뚝 떨어져 있고 안철수 당 지지율은 없던 지지율이 생겼고 문재인 지지율은 안철수 탈당하기 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장 개피 보는 당과 인물은 새누리당이자 김무성 대표입니다. 왜 이리 된 줄 아십니까? 이 두 당은요, 갈라져가 싸우는 것도 일종의 역동성이고 혁신입니다. 자, 친노가요, 맨날 운동권만 집어넣다가 이제 안철수 당이 합리적인 중도, 혁신, 낡은 진보 청산 이러면서 자극을 주니까 문재인이 요즘 말입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운동권 칼라가 아닌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호남 분들이 많지만은 적어도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하던 사람 그대로 살라고 당의 공천특별기구의 룰도요, 현역 의원, 현역 당협위원장 유리하게 정해버립니다. 거기에 친박 친이도 없습니다. 한 통속입니다. 저는 친박이 공천 룰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줄 알았습니다. 전략 공천을 관철시켜서 현역 의원들 한 30%는 바꾸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 각계의 훌륭한 인물들을 영입해서 경쟁적으로 막 친박 친이 간에 발표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속으로는요, 얼마 전까지 180석, 200석도 훨씬 늡니다. 선거 끝났다. 자, 이제 우리 기득권만 놓치지 않으면 되고 친박들 당에 공천 많이 못 받게만 하면 된다. 새로운 친박 성향의 인물들. 이 칼락밖에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 잘한다 해야지 잘하는 걸 못한다고 합니까? 새누리당 문재인만큼만 하세요. 문재인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김종인 데려나가는 줄 압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 경제 무너지고 저유가에 디플레이션에 소비 위축에 투자 위축에 실제 가처분 소득 임금은 줄어들고 거기에 실업자가 청년에서 9.2%가 들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월세난에 올해 내년에 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어렵겠다고 기업들이 다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나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의 각종 지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가 있고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백화점에서도 물건이 거의 팔리지 않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지배할 카드는 결국은 경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성장이 지체되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거난이 가속화되면 그때 등장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적 정의, 경제적 민주화 이런 야권의 선동이 먹혀들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거는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은 올 총선과 대선을 이 화두가 지배할 거라고 보고 김종인을 데려와서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20, 30, 40대, 50대 초반까지 이 경제 문제가 제가 보더라도 선거를 지배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선동이다, 왜곡이다, 뭐라고 싸우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IMF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 빨리 법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통령께 이런 위기 부분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국회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어제 대통령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위 이거 쉽사리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제 댓글에 보면요, 경제도 모르는 친구들이 경제가 뭐 안정적이다 어쩌다 뭐 살아난다 어쩐다 하는데 제발 그런 분들은 제 방송 좀 보지 마세요. 자, 문재인은 얕게 올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즉 국민들의 이 경제 장기 침체, 실업, 양극화, 주거난, 그 다음에 삶의 조건의 악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을 나름대로는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자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종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 이면에 또 어떤 공격을 할지 빤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김종인의 색깔을 칼라를 내세워서 경제민주화와 복지할충을 할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김종인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일부는 맞고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야권의 분열은 나의 승리라고만 희희낙낙하고 있습니까? 뭐 영입 필요 없다. 영입 인사도 무조건 선거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현역들 대부분 그대로 스테이하자. 그래가 200석 이상 이기면 이원집정부제 개헌하자.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임을 보면요, 결과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친박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적당히 나눠 가져서 공천해서 현역들 그대로 다 국회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선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뭘 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국민들이 19대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하십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새누리당은 여전히 유력한 대선 후보급 인물을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면서 서울에 험지에 출마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그래서 안대희가 드디어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했습니다. 중랑이나 뭐 도봉이나 강서나 이렇게 분구되는데 출마시키려 하겠죠. 자, 전략 공천 안 한다. 그냥은 공천 못 준다. 다 싸워라. 그리고 험한 데 가서 싸워라. 참. 그러면 이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험지에서 싸웁니까?